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먼저 복습을 하자면, 자, 우리 윤리학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자, 크게 이론 윤리학, 응용 윤리학, 그리고 메타 윤리학, 그리고 기술 윤리학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 윤리학에서 쌤이 뭐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학 이런 걸 예시로 얘기를 했는데, 자, 응용 윤리학,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등장한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응용 윤리학, 예를 들어서 안락사, 어떤 사람은 찬성, 어떤 사람은 반대 라는 자기 주장을 외칠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의 역할을 하는 게 기존의 오랜 기간 그 연구가 이루어졌던 우리 이론 윤리학을 바탕으로 이 이론 윤리학을 적용해서, 물론 이런 윤리학 말고도 법학, 의학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이 함께 작용해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게 응용 윤리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이 이론 윤리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봐야겠죠.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알아볼 동양 윤리, 서양 윤리 의 내용이 이 이론 윤리학에 해당됩니다. 그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학 다 이 서양 윤리에서 배울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 교과목은 이론 윤리학은 윤리와 사상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응용 윤리학은 생활과 윤리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윤사에서도 이 같이 배우는 이 내용, 동양 윤리, 서양 윤리 내용을 딱 핵심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양 윤리를 처음 시작은 우리 유교 윤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자, 그 다음에 맹자, 순자 이름 들어봤죠? 공자의 학통을 이어받은 맹자와 순자, 이렇게 세 명의 사상가를 통해서 유교 문화에 대해서, 유교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이 세 명이 공유하던 시대 정신이 같아요.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서 서로 죽고 죽이던,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탐구를 했던 사람들인데, 자, 공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인입니다. 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이 뭔가요? 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인은 한자로는 이 앞에는 사람 인, 그리고 두 이가 합쳐진 글자예요. 사람이 두 명이다, 즉 인간관계에 해답이 있다라고 보는 게 공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 혼란스러운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자, 여러분, 사람다움이 뭐냐? 여러분들 가끔 이런 거 봤죠? 책이나 막 TV 같은 데 보면, 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사람 같지도 않은 놈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반대로 사람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 인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보는 게 공자예요.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좀 더 풀어 쓰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다움, 사람에 대한 사랑, 이 인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첫 번째로 어떤 덕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냐면, 효, 우리 부모님에 대한 효, 쟤는 형제자매 남매 간에서, 이 쟤는 공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경할 쟤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랑을 나의 가족에서부터, 내 부모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 천천히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공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별적 사랑, 예를 들어 나의 부모와 남의 부모가 있어요. 누가 우선 사랑해야 되냐면, 누가 우선시 돼야 되냐면 내 부모입니다. 내 부모.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친친이에요. 나와 친해야 하는 사람과 먼저 친해야 합니다. 내 부모가 우선입니다.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친소, 친하고 친하지 아니함의 정도. 친소에 차등이 있는 사람, 좀비 친소에 구별이 있는 그 차별적 사랑. 내 부모부터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충서를 알아봐야 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님의 가르침은 충서, 이 말로 다 요약할 수 있다고. 일단 먼저 서를 먼저 탐구를 하자면 마음심과 같을 여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잠깐만 이 마음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동양윤리에서 공부하는 이 마음심 있죠. 이거 이성과 서양식으로, 이제 서양윤리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성과 감정이 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같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같으니까 내가 싫은 거 있죠. 그거 남에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거 있죠. 남들이 그렇게 되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아리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죠. 그리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진짜 같아지려면 내 마음속 아주 깊은 곳 가운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충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통하는 그 보편적인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알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시키게끔 하는 것, 그것이 충서입니다. 충서. 자, 지금 요약을 하자면 사람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충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 당신이 하고 싶은 거, 그거 남들도 그럴 테니까 그걸 다른 사람에 적용하세요. 일단 여러분의 가족에서부터. 일단 여러분의 가족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확장을 하세요. 그래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게 춘추전국 시대라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보자면, 수기, 자기 자신을 닦는다, 자기 자신을 수양한다. 아까 봤던 그 충서, 그 사랑, 이런 것도 다 자기 자신을 수양을 하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아니, 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라고 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공자님이. 즉, 인이란 뭐냐면 극복하다, 극기, 이 기는 자기 그 사사로운 마음을 가진 자기 자신을 말해요. 그리고 돌아가다, 예로. 너 예절 바르게 행동해라, 그것이 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공자님이고요. 수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안인, 여기서 말하는 인은 뭐냐면, 사람인은 다른 사람, 타인, 남을 뜻해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다, 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다. 즉, 일단 통치자는 자기 자신을 수양을 합니다. 수기, 극기복례, 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자가 돼야 돼요.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적 이상적인 사람 군자라고 하거든요. 통치자는 군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안인을 해야 됩니다. 안인. 안인은 이 밑에 있는 지문 읽어보시면, 통치자는 결국 백성들을 강력한 법, 형벌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정말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자발적으로 따를 수가 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자가 만들고자 했던 사회 어떻게도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정명사상, 이름을 바르게 한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묻습니다. 공자님이 정치를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이름을 바로 잡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여러분이 가진, 제가 가진 그 이름, 세 글자 이름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진 이름을 말합니다. 사회에서 가지는 이름. 저는 교사, 여러분 학생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사회에서의 이름, 사회적 지위에 따른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잘 다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즉 교사는 잘 가르치고 학생은 잘 배우고 이래야 그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군군,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대동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공자님은 보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잠깐 먼저 쭉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도라는 말이 나왔다고 나중에 배울 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도라는 말은 모두가 같이 사용했고요. 도가에서는 도에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을 뿐입니다. 이때 공자님이 말한 도는 하늘의 이치 또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뜻합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이런 겁니다. 뭐야,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여기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제 무차별적 사랑 아니에요? 아까 차별하는 사랑 얘기하셨는데, 차별하는 사랑 이거를 겸애라고 하거든요. 무차별적 사랑인 겸애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거 아닙니다. 대동사회에 갔을 때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하는 것이 확장이 이루어진, 끝마쳐진 그런 사회예요. 그러나 공자님 말씀하신 거 확실한 건 뭐냐면 내 가족부터, 내 가족을 우선시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남의 가족보다, 남의 부모보다 내 부모님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이거 대동사회는 확장이 끝 사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자님은 인간의 본성, 타고난 본성이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우리 본성엔 4가지 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 이, 예, 지가 그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본성에 4가지 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다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4가지 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의 마음, 인을 알 수 있는 마음,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 할 줄 아는 마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시시비비를 따줄 수 있는 마음이 해당되는데, 이거를 이제 비유를 들자면, 자, 산이 있어요. 지금 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난 걸 이 산 아래에 사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 보이지 않죠. 안 보여요. 산 사이에 난 불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 사덕입니다. 우리 본성이 선함을, 사덕에 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산 사이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기가 나죠. 이 연기를 단서로, 이 연기가 사단입니다. 연기를 보고, 즉 측은지심, 소주심,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를 암을 통해서 내 본성이 이렇구나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사람이 금수, 짐승과 다른 까닭은 아주 적다.
근데 군자는 그 마음, 득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시비지심 이런 것들을 보존한다. 그리고 축은지심은 인, 이거는 방금 쌤이 설명을 했죠. 인이해지는 외부로부터 내게 주입된 게 아니라 내게 본디부터 있던 것들이다. 인이해지는 구하면 얻고 버려두면 잃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측은지심을 똑같이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불인인지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불인인지심,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앞에는 참을 인, 아니 불. 참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 즉 남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불인인지심, 이걸 똑같이 측은지심이라고 여기는데, 자 이런 겁니다.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옆에 애가 우물에 빠지려고 해. 그 당시에 우물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걷고 있어요. 근데 애가 우물에 빠지려고 그래. 그러면은 맹자가 얘기하는 거로는 나도 모르게 구해주려고 한다. 그로부터 내 마음에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남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 본성이 이렇게 해서 선하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맹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와 있는 얘기는 맹자가 그 당시에 고자라는 사람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고자는 성선설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라는 성무선악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고자는 물은 동쪽으로 터놓고 서쪽으로 터놓느냐에 따라 동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서쪽으로 흐르기도 하다. 즉 선해지고 악해지나니 후천적 환경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반드시 그렇지 않느냐,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악이 발생하느냐? 맹자, 후천적 환경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물은 타고나길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근데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되는, 악해지는 이유는 뭐다?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 누군가 거기에 이렇게 힘을 가해서. 이런 것처럼 이 후천적 환경을 강조했던 사례가 맹모 삼천지교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님은 맹자의 공부를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묘지로 갔더니 장사 지내는 모습을 따라하더라. 그 다음에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물건 사고 파는 모습을 흉내내더라. 서당으로 이사를 가서야 공부를 하더라. 이런 것처럼 후천적 환경의 중요성. 나중에 맹자가 감원 만드는 직업과 화살 만드는 직업,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화살 만드는 직업은 남을 죽일 것만 생각하고, 감원 만드는 사람은 남을 지킬 것만 걱정하기 때문에 감원 만드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천적 환경의 중요성.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수양을 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일단 대원칙, 그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시비지심, 그 4가지 마음을 보존, 잃지 말고, 그래서 내 선한 본성을 가리지 않도록 길러나가야 된다라고,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게 확충, 늘려나가다. 내 마음에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네.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다른 것에 적용을 해나가고 해야 된다라는 게 확충이고, 구방심은 뭐냐면, 방심은 잃어버린 마음을 뜻해요.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구해야 된다, 되찾아야 된다. 사단, 그 측은지심, 수호지심, 만약 잃어버렸으면 다시 되찾아라. 양호연지기, 양은 뭐냐면 기를 양입니다. 호연지기는 뭔데요? 호연지기는 맹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기운으로 도덕적 기운을 얘기하는데, 이 호연지기를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집의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집의, 의로움을 누적, 축적해 나가다. 즉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도덕적 실천에 반복, 축적, 이렇게 해서 호연지기를 길러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 관련돼서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배양하는 것, 존심양성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것도 알으셔야 되는 게 공자님, 맹자님은 하늘을 도덕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순자는요, 다음에 배울 순자는 하늘? 아니 그거 도덕의 근원은 아닌데? 하늘은 그냥 하늘이고 하늘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늘과 따로지 라고 얘기하는 순자입니다. 자, 이 내용 아시고요. 자, 이상적 인간으로 이거 맹자에 써놨지만 맹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교 사상가들 전부 다 하는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자기의 대체, 아까 봤던 그러한 마음 있죠. 사단의 마음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소체, 감각기관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단지 이제 뭐 시각, 촉각, 후각 이런 감각적 욕구만을 따르면 안 된다. 그리고 선비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인이며 걸어야 할 곳은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에서 보면 공자님이 특히 강조하시는 게 인이에요. 맹자는 사덕으로 인이예지를 얘기했지만 인과 의를 많이 강조합니다. 순자는 예를 특히 강조를 해요. 물론 공자도 맹자도 순자도 일단 맹자 순자는 공자님의 그 배움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죠. 전부 다 인, 이, 예, 지 이런 유교적 같이 전부 다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특징적으로 강조할 뿐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대장부이다 라고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왕도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덕을 바탕으로 인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한데, 자,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도 바르게 살 수 있는 건 선비만이 가능하다. 일반 백성들은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도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거기에 쓰세요. 경제적 안정 밑에다가 항상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 재산. 그래야 일정한 그러한 도덕적인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 이거 없으면 항상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맹자 입장. 그 다음에 신기한 게 인민이 가장 귀중하고 임금은 가볍다. 그 당시에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임금은 가볍기 때문에 임금이 만약에 나라를 잘 못 다스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임금 아니고 역적이자 흉악자이다. 이런 사람은 임금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혁명이 가능하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백성들을 나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맹자인데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민주주의랑 민본주의는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민본주의는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민본주의고요. 백성에 의한 통치를 이야기하는 건 민주주의예요. 즉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백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일반 시민들도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본주의는 뭐냐면 정치 참여의 주체는 될 수가 없어요. 다만 통치의 대상이 될 뿐이죠. 통치의 대상이 일반 백성들을 잘 생활하게끔 신경 써줘라. 요 정도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맹자는 오륜, 인간관계로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나중에 결혼과 가족의 윤리 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자입니다. 자, 순자는 맹자랑 달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하다고요? 어떻게 얘기하는데요? 정확하게 밑에처럼 얘기합니다. 이익을 좋아한다. 질투하고 미워한다. 간갑적 욕구를 따르고자 한다. 이거 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요? 라고 하면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두면 그 당시 춘추전국 시기처럼 결과적으로 사회에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성악설이라고 말하는 게 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한 본성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가만히 두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순자의 제자 아니냐라고도 말되어지는 이사랑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러니까 강력한 법으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순자는 법이라고 해결책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인간의 본성,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변화시켜? 라고 하면 일으킬 기, 위를 일으키다는데, 이 한자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인위. 즉 이 위는 할 위를 뜻해요. 할 위. 사람이 무언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타고나 버렸으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고,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따라야 하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면 순자가 강조하는 예입니다. 예에 따라 살 때 후천적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학습해서 후천적으로 따를 수 있는, 예에 따른 사람이 될 때 그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맹자는 여러분들 인의예지, 인간의 사덕으로서 얘기를 하죠. 즉 도덕적 본성의 하나로 봅니다. 내적 본성. 근데 순자는요, 내적 본성은 악하죠. 도덕적 본성이 아닙니다.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에 대해서 다만 인간의 바깥에서 제도로서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규범적 차원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순자입니다. 이 맹자와의 차이 기억하시고요. 자, 순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예를 강조를 했냐, 예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 자세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회에 재화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아까 뭐라 했어요? 이익을 좋아한다 그랬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인, 도덕적으로 훌륭한 어떤 성인이 만든 게 여기에는 선왕이라고 나와 있죠. 정확히 말하면 이 선왕, 성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왕,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것에 따라 사는 게 옳은 거 아니냐라고 만들어 누적되어 온 것이 예절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우리 어른들 봤을 때 어떠나요? 절하죠. 아랫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가서 절하는 문화, 아주 오랜 시절 동안 이어져 온 그 절하는 문화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구별이 확실하게 일어나게끔, 위계 질서가 확실하게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그러한 예절, 예의라고 합니다. 즉 예절 바르네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뭐냐면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구분이 확실하고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이랬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게 위와 아래의 구분이 확실하게 일어난다? 즉 아랫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절을 안다, 예절을 배워서 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정된 재화라고 하지만 자기 위치에 맞게끔 가져가요. 왕은 이만큼이나, 남은 것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왕보다는 적지만 귀족들이 이만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요만큼.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 근데 예절을 배워 알아요. 즉 자기 위치를 알고요, 자기가 위인지 아래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 맞게끔 욕구를 구별해서 그만큼 충족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타고난 본성, 욕심은 끝이 없지만 무리를 지어 살면서도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위치에 맞게끔 그만큼의 욕구만을 구별해서 충족하고자 하고, 그러면 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순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묵자 한번 알아봅시다. 묵자는 겸애 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겸애는 뭐냐면, 앞에서 잠깐 쌤이 이거 설명을 했는데, 공자랑 그 유교랑 달라. 유교랑 차등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내 부모나 남의 부모나 똑같습니다. 내 가족이나 남의 가족이나. 그렇게 똑같이 모든 사람이 서로를 똑같이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자도 춘추전국 시대 사람이에요. 자,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의 해결책, 모두 서로를 똑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마음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이때 이익은 뭐냐면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말합니다. 공익. 그렇기 때문에 이 묵자는 이 허례허식 있죠. 허례허식. 공익을 낭비하는 그러한 허례허식들, 특히 유교에서 하는 그 허례허식들, 굉장히 비판했던 게 묵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 공부하시고